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정수와 요리수의 연산을 교과서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EBS 매스로 연산을 하는 방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교과서로 빠르게 그 방법을 리뷰하고 간단히 문제를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34쪽을 한번 볼게요. 수의 덧셈, 정수와 요리수의 덧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다들 기억나나요? 그렇죠.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 양수나 양수, 음수나 음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의 합을 먼저 한 후 그리고 공통인 부호를 붙인 것과 같았죠. 그리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 양수나 음수, 아니면 음수나 양수 같은 경우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이, 자 이걸 차이예요. 합, 차의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이겠죠. 왜냐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는 결국에는 합을 했을 때 절대값의 차를 해줘야 되는데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그 차가 0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자, 절대값이 같죠? 두 수는 부호가 다르죠. 이랬을 때 합은 절대값의 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이 되고 그리고 0은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그냥 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수와 0의 합은 그 수의 자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쭉 내려가서 문제를 간단히 풀어볼게요. 자, 문제 2번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하기 전에 지금 부수의 부호가 같죠.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 먼저 절대값의 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공통인 부호를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절대값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을 이렇게 해줄게요. 통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9가 되겠죠. 자, 쭉 내려와서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교환법칙은 말 그대로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도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이 교환법칙이었고, 결합법칙은 어떤 두 수를 먼저 더해도 그 결과값이 같다는 게 결합법칙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관광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덧셈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절대 뺄셈에서는 성립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그 연산의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연산을 어떤 것을 먼저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덧셈에서 성립한다는 거 꼭 유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사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무의식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두 수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왜? 라고 물었을 때 덧셈에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야, 아니면 덧셈에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 4번에 2번을 한번 볼 건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선생님은 분모가 똑같은 것끼리 묶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식을 바꿨어요.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차이가 뭐예요, 지금? 이 두 수의 순서가 바뀌었죠? 덧셈에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하고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묶어주었어요. 계산의 순서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괄호 안에서 계산을 하면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죠. 두 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3분의 9니까 약분해서 플러스 3이 되겠고, 뒤에 가로를 보면 음수니까 절대값의 합인 2분의 10 앞에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연산에 그 연산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뺄셈은 덧셈의 역연산이란 걸 이용해서 이런 규칙을 끄집어냈어요.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자, 문제를 바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두 수의 뺄셈은 어떻게 빼는 수의 부호를 먼저 바꾸고 덧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덧셈 규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이 7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5번도 다 풀어놓고요. 자, 아까 덧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에 0을 더하면 그 수 자신이었듯이 뺄셈에서도 어떤 수에서 0을 빼면 그 수 자신이 되겠죠. 자, 쭉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의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다 풀어놓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이 섞인 계산에서는 뺄셈을 덧셈으로 고친 후에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바로 볼게요. 자, 문제 7번에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뺄셈이 있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덧셈으로 자, 문제 7번에 1번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고 2번을 한번 해볼게요. 2번 식은 덧셈과 뺄셈이 혼합된 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먼저 다 연산을 덧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덧셈으로 바꿔주려면 뺄셈 같은 경우에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꾼 후에 덧셈으로 바꿔주고 얘는 덧셈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제 모든 연산이 덧셈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순서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두 수의 순서를 바꾸고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중괄호를 붙여줄게요. 자, 그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8은 두 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절대값의 합 5분의 10 약분하면 2죠. 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고 뒤쪽은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플러스 4가 돼서 계산을 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모든 수에 괄호가 있었고 그 앞에 부호가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양의 부호와 괄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바로 볼게요. 자, 이런 친구들은 지금 괄호가 모두 생략되었죠. 양의 부호와. 그래서 바꿔주면 사실은 부호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양의 부호 3분의 7 그리고 빼기죠. 빼기 플러스 5 더하기 3분의 1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똑같이 하면 돼요. 이제 연산을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연산을 덧셈으로 바꿔줄 거예요. 빼는 수의 부호를 음수로 바꾸고 덧셈으로 바꾸고 3분의 11이 되겠죠.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주고요. 플러스 3분의 11 마이너스 5가 되고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앞에 두 수를 더하면 3분의 18 절대값 합이 3분의 18이고 양수니까 약분해서 플러스 6 마이너스 5가 돼서 계산 결과값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양의 부호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1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괄호와 부호를 다시 넣어서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9번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쭉 넘어오면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규칙성을 발견해서 봤더니 양의 정수 곱하기 양의 정수는 양수, 양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는 음수였죠.
그리고 음의 정수 곱하기 양의 정수는 음수, 음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는 양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절대값을 먼저 곱한 후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수와 0의 곱은 어떤 수가 아니라 항상 0이 된다는 것도 주의하고,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에 4번 볼게요. 두 수의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우선 일단 절대값에 곱을 해주고,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음의 부호를 붙이면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쭉 내려가서 곱셈의 결합법칙과 교환법칙.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애가 곱셈 말고도 하나 더 있었는데, 그렇죠, 덧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애는 덧셈과 곱셈이고, 뺄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미는 똑같아요. 곱셈에서도 똑같이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곱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이 곱셈의 교환법칙. 그리고 두 수를 먼저 곱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이 곱셈의 결합법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셈의 연산법칙을 배워봤어요. 자, 아까도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눗셈에서도 곱셈으로 바꿔서 이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자주 이용해 줄 거예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자, 이 내용이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여러 수의 곱셈이 있었을 때 음수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의 부호가 결정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0이 아닌, 이거 되게 중요해요. 0이 아닌, 0을 곱하는 순간 모든 수의 곱은 항상 0이 돼요. 그래서 0이 아닌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 곱의 부호가 하나도 없거나 짝수에 있으면 양수, 홀수에 있으면 음수가 돼요. 그래서 3개 이상의 수를 곱할 때, 연산이 곱만 있을 때는 0 빼고요. 먼저 곱의 부호를 정하고 절대값에 곱을 해서 그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한번 바로 볼게요. 2번 한번 볼게요. 지금 음의 부호가 몇 개? 하나, 둘, 셋. 음수가 3개 있죠? 그러면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절대값에 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죠? 마이너스 240이 되겠죠. 됐나요? 쭉 내려가서 자,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볼게요. 우재와 규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했는데 누구의 계산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본다는데, 우리 친구들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들 풀어보았나요? 누가 맞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규리의 말이 맞죠. 우재의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8분의 1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음수가 총 5개가 되고 우재가 한 계산 결과가 맞겠죠. 규리가 한 걸 맞는 이유는 얘는 마이너스 3의 4제곱, 그냥 3의 4제곱인 81에 그냥 음수가 하나 붙은 거기 때문에 총 음의 부호는 2개밖에 안 돼서 절대값에 곱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쭉 내려가서 분배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분배법칙은 우리가 엄청 유용하게 사용했었죠. 학습지에서도 선생님이 문제를 냈듯이 분배법칙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분배법칙을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바로 볼게요. 괄호 안에 합을 먼저 계산하고 곱을 계산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각각 마이너스 36을 곱해줘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6 더하기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6이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두 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양의 부호 1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4분의 5는 사실 양의 부호가 생략됐으니까 두 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음수가 되고 절대값을 계산하면 45가 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3이 되죠? 음의 부호 33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바로 볼게요. 2번 문제는 이번에는 우리가 분배 법칙을 써야겠다 발견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똑같은 수가 마이너스 9라는 것이 곱해져 있죠. 그리고 중간 연산이 더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수를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묶어서 안에 들어가는 수는 85 플러스 마이너스 7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9 곱하기 이번에는 여기 안에 괄호 안에 먼저 계산을 하면 플러스 10이 되어서 계산 결과값은 마이너스 90이 되겠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번 문제는 이 꼴을 외워두는 게 좀 익숙해지는 게 분배 법칙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이제 드디어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이 나왔네요. 자, 나눗셈도 우리가 그 규칙성을 한번 발견을 해봤는데 나눗셈도 곱셈과 똑같았어요. 결국에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에 양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나눗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나눗셈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과 같았고 0을 0이 아닌 수로 나누면 그 몫은 항상 0이다. 자,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0을 0이 아닌 3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 몫은 왜 0이 되는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수와 이 네모가 곱해져야 0이 되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0이 돼야 그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 0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반대로 3 나누기 0 이런 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0과 이 어떤 수와 곱해서 3이 돼야 되는데 0은 어떤 수와 곱해도 무조건 0이 되죠. 그래서 이 연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자, 아까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곱셈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을 할 건데 그때 이용하는 것이 역수예요. 그래서 우리 역수는 다 EBS 베이스에서 배웠으니까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눗셈은 요리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 대신에 그 수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문제를 통해서 바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나누기 마이너스 8분의 3을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8로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역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니까 곱하기 그대로 이용해서 절대값 4가 되고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부호 생략해서 4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3 이상의 곱셈과 나눗셈이 섞인 식에서는 먼저 어떻게 줘야 되겠죠? 먼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후에 그리고 부호를 결정해 놓고 이제 절대값에 그 값을 적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바로 한번 볼게요. 문제 8번에 1번. 자,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된 식이니까 다 어떻게? 곱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역수를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지금 음의 부호가 몇 개? 2개니까 부호는 양수, 절대값만 모두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과값은 10 생략해서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섞였어요.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제곱이 있으면 먼저 거듭제곱을 계산하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계산을 하고 곱셈과 나눗셈 이거 되게 중요하죠.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과 뺄셈을 해야 되죠.
자, 예제 1번 말고 문제 9번에 1번 한번 볼게요. 문제 9번에 2번을 볼게요. 1번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고 2번을 보면 지금 먼저 거듭 제곱이 있으니까 거듭 제곱부터 풀어야겠죠? 얘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안, 중가로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곱셈이, 나눗셈이 있으니까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대가로 안을 풀어줘야 되니까 이 덧셈이 먼저 오겠고 마지막으로 곱셈을 하면 되겠죠. 자, 계산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계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우리 친구들이 직접 모두 다 풀어보았나요? 자, 선생님이 그 결과를 적어놨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 식에 보면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다 혼합된 식이죠? 근데 연산을 뭐부터 했어요? 빼기부터 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연산 순서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먼저 하든지 이걸 먼저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고 이 순서로 가야겠죠. 계산을 해보면 선생님은 먼저 그러면 곱하기로 다 바꿔줘 볼게요. 역수를 곱해서 곱하기로 바꾸고. 자, 그리고 곱하기를 먼저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또 약분이 돼서 8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해주면 2분의 16 더하기 2분의 9가 되고 계산을 위해서 통분을 해준 거죠. 플러스 2분의 2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 순서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면서 계산 순서를 이용해 두도록 할게요. 오늘 교과서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